인전면 이제 원심에서 이제 인전면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협측에서 프루브가 이제 너무 누웠고 이제 미러도 조금 더 깊게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측을 다 끝내놓고 설축을 가는 게 일반적이지 한 치아를 다 끝내놓고 그 옆에 치아를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초진에서는. 근데 이제 치아 하나의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한 치아만 쭉 이제 측정하는 경우도 자주 있긴 합니다만 초진 환자에 있어서 전체 치준항 깊이의 측정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 과제는 이제 프로빙에 대한 거죠. 프로빙은 되게 중요한 치주 진단 과정입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프로빙 시 보여주는 치준낭에서 발생되는 출혈, 그리고 치주 질환의 치료 방법은 치준낭 깊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검사 방법이 되게 편하고 또 그리고 환자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고 늘 제어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잘 됐는지를 이렇게 보는 건데, 과제 보니까 되게 이제 고민해 하면서 한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환자는 이건 이제 40번대 구치부죠. 40번대 구치부고 이제 뒤쪽부터 아래 이제 앞으로 원심에서 근심으로 치준항 깊이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치준항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탐침을 치은 열구나 치준항에 올바로 집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에 그 치은 열구나 치준항이 빠짐없이 깊이와 출혈 여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1년 선배들이 병원 실습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인데, 전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하긴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하는 중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이제 안목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는 이제 프루브를 올바로 잘 잡았는지, 그리고 치은 열구나 치준항에 잘 넣었는지, 그리고 구강 내에서 환자를 이제 봐야 되니까 기구를 잡는 거라든지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러를 통해서 리트랙션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치준항 깊이의 측정은 이제 치아 측은 면에 평행이 되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치아에 이런 최대 풍룡부가 있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뭐 풍룡부가 이제 풍룡도가 큰 사람은 치근면에 접근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넘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플랫한 사람들은 거의 치아 장쪽에 평행이 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감안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누웠죠. 너무 많이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환면에 이 터미널 쉔크가 평행이 되게 하고, 이 눈금이 있는 이런 축은 이 치근면에 평행이 되게 들어가야 되고, 이 프로브의 그 기구 끝은 치근면에 정확히 닿아서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떨어지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 뭐 여러 각도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치아 모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악 대구치 같은 경우는
중앙에는 이제 이계부가 있고 이계부에 문제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치주낭 특정이 최대 풍룡부에 걸리게 되면 조금 더 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조금 더 측은면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많이 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눈금을 이제 뒤쪽 같은 경우는 직접 시야로 확인할 수가 없고 이제 적어도 협측으로 나와야지 이 눈금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미러가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제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구각이 이렇게 당겨지는 거는 환자도 불편하고 우리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러는 안쪽에 넣고 이제 이쪽 부분은 안쪽으로 당겨지게 하고 이쪽 부분은 좀 바깥쪽으로 해서 환자가 좀 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방의 치주낭 깊이는 미러를 돌려서 간접 시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바깥쪽으로 오게 되면은 직접 보거나 아니면 이것도 간접 시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측은면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프로브의 축을 이제 뉘어야 되겠죠. 뉘거나 세워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워킹 테크닉이라고 하면 한 차라도 치주낭 깊이가 어떤 면과 어떤 면 A하고 B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그 차이가 좁고 깊은 치주낭을 이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이제 걸어가듯이 훑듯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원내생끼리 학생들끼리 이제 하는 프로빙은 치주낭 깊이가 이제 거의 얕죠. 정상 치은 열구 깊이이기 때문에 정상 치은 열구 깊이 1~2mm 내에서 이게 업앤다운 워킹 테크닉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진의 문제는 일단은 측은 면에 비해서 너무 이제 기울었다는 거, 그리고 미러를 깊게 넣어야 되는데 깊게 넣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죠. 이제 인접면에서의 이제 프루빙인데 이렇게 이제 따라오다가 인접면에서는 이 컨택 포인트 하방에 있는 그 치주낭 깊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장축에 평행이 되게 이제 프루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이거는 수평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쪽에 정확하게 늘 재현성 있게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컨택 포인트 이쪽에 얘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로 옆으로 누이거나 여기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누이거나 하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인접면에 있어서 이제 컨택 포인트 하방의 문제는 프루브가 기울여서 들어가는데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기울어질 때는 이 접촉변에 붙인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로 집어넣게 되면 늘 재현성 있게 깊이 측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집어넣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을 인접면에서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한 치아를 다 하고 나서 이 치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협측과 협측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측과 설측을 할지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데, 대부분 이제 치주낭 깊이를 측정하는 거는
협측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설측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진앙 깊이 측정이나 BOP 측정의 종이가 그렇게 기록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를 보기에도 그 방법이 훨씬 더 맞죠. 이걸 이제 협서를 이제 번갈아 하는 경우에는 미러가 계속 이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순측이나 협측을 다 끝내놓고 다시 반대쪽으로 가는 것들이 맞습니다. A 케이스의 그 인전면 부분에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설측 인전면을 접근할 때 이제 그 프루브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택 포인트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루브의 접근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전방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미러의 사용도 계속 문제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미러를 설측에다 놓고 이쪽 눈금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손이 이제 전방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술에 레스트를 주는 것들 그리고 치아에 두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치부에 프로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조금 길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적절하게 잡은 것 같아요. 이쪽을 잡게 되면 이제 구치부 같은 경우 손이 이제 입안에 많이 들어가니까 접근도 어렵고 시야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부를 할지 구치부를 할지에 따라서 프로브를 어디를 잡을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전치부는 적당한 이 정도 위치, 구치부는 조금 더 뒤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구를 잡을 때 있어서 핸들과 쉔크의 연결 부위를 잡으라고 하는 건 이건 기본적인 이제 준비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어디 적용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보면 인전면에서 오히려 이제 각도가 역으로 된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업앤다운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네요. 살짝 업앤다운 하고 있고 프로브랑 같이 밀어도 약간 움직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측의 최대 풍량부를 고려해서 각도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B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B 케이스는 또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요? 이제 B 케이스도 똑같이 이제 40번대 이제 협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8번, 7번, 6번의 인전면인데요. 이제 인전면에 이제 프루브가 들어가는 그 각도 접근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접근은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기구를 되게 짧게 잡았죠. 기구를 되게 짧게 잡았어요. 이제 핸들하고 쉔크의 연결 부위 쪽 혹은 구치 부위 때문에 조금 뒤를 잡아도 되는데 너무 짧게 잡았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미러를 사용하면 이쪽 부위의 시야 확보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러를 조금 더 전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서 이제 이 몸하고 미러하고 조금 더 공간이 더 생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러의 사용법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습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미러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환자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잡는 위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러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확인이 되고 이제 동영상을 또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워킹 테크닉이 안 되고 이제 매우 손에 힘이 들어간 것들이 관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잘못 미끄러지는 소견도 보여지는 것 같고, 되게 기구를 짧게 잡아서 구강 내에 적용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리트랙션도 좀 문제가 있고, 접촉부점에서 기구를 누이는 것도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C케이스는 크라운이 있어요. 크라운이 있습니다. 크라운을 어떻게 이제 프루빙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이 이제 크라운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자연 치아의 그 풍용도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과풍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풍용된 그 치관 부분하고 치근면의 모양이 큰 각을 이룰 수도 있어서 이제 프루브를 적용을 할 때 이제 치관 기준으로 그대로 따라 들어가다가는 이제 치근면하고 이룬 각도가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커지거나 너무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관의 풍용도하고 치근면의 그 각도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브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기울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전혀 상관없는 쪽에 미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변현치은 쪽에서의 그 색깔의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 좀 하얗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눌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정상 치은 열구에 있어서 이제 적정을 한 압력 이상으로 찔러 놓게 되면 뚫리거나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스케믹하게 주변 살이 허열돼서 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술자가 많이 긴장을 했죠. 손을 떨고 있는데, 모든 행위들이 그렇지만 긴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프루빙에 보면 인전면 하방에 있는 치주 부착 정도나 탐침을 측정할 수 없게끔 각도가 적용되는 것 같고요. 그 치는 열구 내에서 이제 업앤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탐침이 완전히 빠진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리트랙션이 적절하지 않아서 눈금을 보기 어렵다는 것들이 이번 케이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네요. 몇 가지 고치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뒤 증례는 매복제 수평으로 이제 누워 있는 이제 제3대 고치가 있습니다. 살짝 그러면 의식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위는 결합 조직 부착이 생길 수가 없죠. 에나멜 쪽에는. 그래서 이제 치주낭이 잘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게 붙어 있어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치관끼리 붙어 있어서 옆으로 찔러보거나,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얼마나 부착 소실이 실제 있는지 이렇게 누워 있는 치아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도 눈금을 보기 위해서는 시야 확보가 돼야 되는데, 미러를 이쪽까지 움직여야죠. 그래서 뒤쪽 부초 앞쪽으로 움직일 때 미러가 프로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근이 따라가는 치근의 형태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들을 하셔야죠. 이 팁을 보지 않고 들어가면 그 치은 열구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상관없는 쪽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간접이나 직접 이 시야를 확보를 하고 프루브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입안에 있는 다양한 위치는 많은 치아에 그 탐침 시출혈, 준환 깊이, 준 대축의 여부, 부착 치은의 폭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시약보가 돼야 되고, 그런 시약보가 술자나 환자를 이제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레스트도 뭐 적당히 적절하게 준 것 같습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적절한 위치에 파지를 했는지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